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작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34살의 여성입니다. 저는 1년 전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한 이유요? 그거야 아주 간단했어요.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댁 식구 모두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저를 아주 호구로 알았던 거죠. 게다가 더욱 황당했던 것은 저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이면서 예비 남편 놈이 진짜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저보다 돈 많은 여자로 갈아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호구가 되기 전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 식구를 탈탈 털어서 통째로 날려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사실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연애보다는 일을 더 좋아했다고나 할까요? 전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나중에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취직도 의류 쇼핑몰 회사에 취직해서 낮에는 회사에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식당 알바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차츰 자리를 잡으며 이만하면 살만해졌다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비로소 그때 제가 꿈꾸던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옷을 만드는 자체 제작 의류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만났던 것이 바로 저희 예비 남편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사업 조언도 서로 해주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비 남편을 만난 거였죠. 예비 남편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SNS랑 유튜브에 홍보를 하면서 점점 사업을 넓히고 있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처음 모임에 나왔을 때부터 예비 남편이 저에게 친근하게 굴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연스레 연락처를 물어보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며 저희는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예비 남편이 처음 모임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눈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똑 부러지고 당당했던 제 모습이 마음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예비 시부께서는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현재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 그리고 예비 남편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와 신우는 모두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었거든요. 시댁 식구가 될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를 평가하거나 재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이제 얼굴을 보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아. 아주 예쁘게 생겼어. 게다가 사업한다면서? 그 젊은 나이에 큰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아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니까. 당장 춤이라도 추겠어. 엄마, 혜정이 앞에서 창피하게 오버 좀 하지 마. 오버는 무슨 오버?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안 그러냐, 딸?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직장 다니는 올케 언니보다는 사업하는 올케 언니가 훨씬 멋지고 좋다고. 언니,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죠? 전 언니랑 친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가씨. 어머니, 제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하나도 안 부족하다. 나야말로 잘 부탁한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모가 매번 저에게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니 예비 시모는 제가 사업하느라 힘들 테니 예비 남편과 결혼해도 계속해 반찬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딸이라면서 예비 시모는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하면 저를 딸로 생각하며 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전부터 자연스레 예비 시댁에 잘하게 되더라고요. 예비 시모 생일도 챙기고 좋고 맛있는 게 있으면 저희 부모님 것은 물론 예비 시댁 것까지 챙기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그 정도는 챙겨줘도 괜찮다고 했고요. 게다가 예비 신우가 저를 친언니처럼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예비 신우가 저를 언니 하면서 잘 따라서 자주 밖에서 만나게 되었고 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고민 상담도 해주고 했었거든요. 저에게 여동생은 없었지만 예비 신우가 꼭 제 친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 느낌은 이런 좋은 사람들이 시댁 식구가 돼서 안심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 시댁이라면 예비 남편과 결혼해서도 별 무리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과 결혼해서 시작할 새로운 인생에 대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은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가 있은 후 본격적으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예비 시댁 식구며 예비 남편 모두 저에게 잘 대해주시기는 했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진심이 아닌 형식적으로 느껴졌다거나 할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때가 제가 일이 바빠서 점심을 늦게 먹게 되었던 날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바빠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해서 회사 직원들 몇몇 데리고 모처럼 저희 회사 근처 맛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는데 가서 여유롭게 밥도 먹으면서 스트레스 좀 풀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 예비 신우와 마주쳤던 겁니다. 저는 반가움에 먼저 신우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죠. 아가씨,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 언니야말로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여기 맛집이라고 유명해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언니, 이렇게 우연히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제가 일전에도 말했잖아요. 여기 근처에 저희 회사 있다고요. 아가씨, 그러면 친구들이랑 밥 맛있게 먹어요? 네, 언니. 우리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신우와 따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직원들이랑 나가려다가 신우랑 신우 친구들 밥값을 제가 내주자 싶어서 직원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죠. 예비 신우한테 가서 제가 밥값은 계산할 테니까 편하게 먹고 가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신우가 있는 자리로 향하다가 순간 예비 신우가 친구들과 나누는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야, 그런데 영미 네 새언니 사업한다고 하더니 돈도 잘 벌고 좋겠다. 나도 저런 올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올케가 그렇게 너 밥도 잘 사주고 너희 집도 잘 챙겨준다면서? 올케는 무슨 올케야. 그냥 호구지. 엄마가 돈만 챙기고 파혼시킨대. 솔직히 저 호구 언니
돈 많아서 베껴 먹으려고 우리 엄마가 간이고 쓸개도 내줄 것처럼 애증점에서 잘해줬던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거든. 우리 오빠가 새로 결혼할 여자로 저 호구 언니보다 더 돈 많은 괜찮은 물주 잡았어. 글쎄 자그마치 100억대 자산가 상속녀래. 그래서 엄마가 저 호구 탈탈 털어서 뜯어먹을 거 전부 뜯어먹고 오빠랑 파혼시킨다고 했어. 혼수도 미리 받고 전부 안 돌려주고 오빠랑 끝내게 할 거래. 엄마가 지금까지 저 호구한테 잘해줬으니까 이제 투자한 거 받을 차례라고 말이야. 오빠도 그럴 거라고 했고 솔직히 오빠가 저 언니 좋아서 만난 것도 있지만 돈 잘 벌어서 만난 거였거든. 솔직히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사장보다는 100억대 자산가 딸이 훨씬 낫지. 오빠가 새로 만나는 여자는 외동딸이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그 여자 거 되나 보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 부자 되는 것도 시간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오빠가 그 100억대 상속녀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투자 기간이라 명품 가방에 옷에 엄청 선물해주고 있어. 저 호구 만나면서도 우리 오빠가 그렇게까지 안 했던 건데 이번에 만나는 여자는 100억대 상속녀라 어쩔 수 없나 봐. 아마 그 사실 저 언니가 알면 난리 날걸? 예비 신우의 말에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예비 신우에게 가서 얼굴에 물이라도 뿌리고 지금 한 말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아주 혼을 내주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예비 남편이 저에게 접근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번다는 사실 때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예비 시댁에서 저에게 잘해줬던 이유도 저를 물주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였던 거고요. 그러다가 저보다 더 잘난 여자가 나타난 것 같으니까 저와 파혼하고 갈아탈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러면 저랑 깔끔하게 끝내면 되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저와 파혼까지 결심했으면서 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낼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나 모든 걸 끝장낼 생각으로 따질까 하다가 저는 일단 잠깐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바로 더 큰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저와 끝낼 생각이라면서 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이 저를 호구로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제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을 혼내주면서 제대로 복수를 해주자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몰래 예비 남편과 파혼할 준비부터 했어요.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아주 제대로 받아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예비 남편 놈이 저 몰래 바람 피우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예비 남편 놈이 만나고 있는 100억대 상속녀의 실체를 제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억대 상속녀의 실체를 알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예비 남편이 만나고 있다던 100억대 자산가 상속녀가 사실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사기꾼으로 결혼 사기로 감방에 여러 번 다녀왔던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100억대 상속녀의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사업하던 제 지인이 4년 전에 결혼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인은 태어나서 이런 괜찮은 여자는 처음 만났다면서 정말로 푹 빠져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사기꾼이란 사실이 발각되었고 들켜서 교도소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에게 결혼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 사기꾼이 지금 예비 남편과 만나고 있는 100억대 상속녀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교도소를 나와서 이번에는 예비 남편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것도 모르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고 파혼한 뒤 예비 남편이 사기꾼이랑 결혼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100억 상속녀나 예비 남편과 시댁 식구 전부 사기꾼으로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100억 상속녀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면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댁 식구 모두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 사실을 예비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본인들을 저를 속여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는 악질적인 인간들이니 더 악질적인 진짜 사기꾼한테 된통 당해 혼 좀 나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예비 시모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회사 앞 카페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살가운 척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우리 예쁜 예비 며느리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어머니 덕분에 저야 당연히 잘 지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회사 앞까지 무슨 일로 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야 당연히 우리 예비 며느리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 실은 혜정아, 이제 너희 결혼 준비도 하기 시작했고 바쁜데 이것저것 챙기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혜정이 네가 해올 혼수 목록 좀 정리해왔다. 귀찮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딱 내가 말한 혼수만 해오면 돼. 내가 혜정이 너 부담 안 되게 진짜 간소하게 혼수 목록 정리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예비 시모는 본인이 정리한 혼수 목록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수 목록을 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다 못해 고함을 지를 뻔했습니다. 간소하다고 말한 혼수 목록은 절대 간소하지가 않았으니까요. 시모의 탐욕과 욕망이 아주 가득했어요. 당신 아들이 무슨 재벌집 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파트에 외제차를 본인이랑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신우 것까지 3대에 거기다가 밍크에 다이아와 루비랑 진주 보석 세트에 명품 가방에 등등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식당에서 예비 신우 이야기 엿들었을 때 결혼 전에 저를 탈탈 털어서 베껴 먹으면서 혼수도 미리 받고 파혼할 때 안 돌려줄 생각이라고 하더니 그 계획이 진짜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밍크랑 보석 세트는 예비 신우 것까지 준비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정도로 혼수를 해오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저보고 망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동안 제가 가족이 될 사이라고 잘해준 것도 모르고 진짜로 제가 멍청해서 호구로 잡혀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았죠.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게다가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귀책 사유가 예비 남편에게 있어서 저에게 법적으로 위자료를 물어주면서 저에게 받은 물건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예비 시모는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내기 전에 예비 시모를 속이며 약 좀 올려주자 싶었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혼수 목록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자 예비 시모가 제 눈치를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혼수 목록인데 이 정도는 해올 수 있지? 솔직히 혜정이 넌 돈도 잘 벌고 이 정도 준비하는 건 껌이지 않니? 그리고 어차피 우리 한가족들 사이라서 내가 혜정이 네 생각해서 욕심 안 부리고 아주 간소하게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되도록 아파트 해올 때 명의는 우리 아들 명의로 해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너랑 우리 아들이랑 부부될 사이이고 누구 이름이면 어떻겠니? 더군다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집 명의는 가장인 남편 명의로 하는 게 옳은 거고 말이야. 물론이죠, 어머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파트 해올 때 민수 씨 명의로 해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이 정도 준비하는 건 저한테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돈이야 이럴 때 쓰라고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이게 무슨 아니, 그래. 고맙다. 우리 집 며느리 될 정도면 이 정도 통은 있어야지.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아들 사업 잘 나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이 정도 혼수 해와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아주 날아갈 것 같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저기, 그런데 혜정아, 어차피 혼수 해오는 거 나랑 네 신우가 할 모피 코트랑 보석 세트는 미리 준비해주면 안 될까? 내가 미리 좀 하고 다니고 싶어서 그래. 친구들한테 우리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이 정도 능력은 된다 자랑도 좀 하고 싶고 말이야. 네, 어머니. 일단은 제가 밍크 코트랑 보석 세트부터 준비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있으마.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약속대로 예비 시모와 신우에게 줄 밍크 코트랑 보석 세트를 미리 준비해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밍크 코트랑 보석 세트가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였지만요. 밍크 코트도 싸구려 인조에 다이아랑 루비랑 진주 보석 세트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비 시모와 신우는 가짜인지도 모르고 바꿔서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손이랑 팔이랑 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본인들 마음대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물주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이용해서 뽕을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에게 밥을 해먹이고 싶다면서 시댁에 부르더니 밥을 먹다 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으니까요. 저기, 혜정아. 너도 알고 있지? 네 예비 신우가 몇 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거. 뭐 민수가 벌어다 주는 돈이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혜정이 네가 네 신우 가게 좀 차려주면 어떻겠니? 네? 아가씨 가게를 저보고 차려주라고요? 그래! 솔직히 가게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카페 하나만 차려도 먹고 산다고 하니까 그래줬으면 좋겠구나.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얻지 말고 목 좋은 자리로 적어도 30평대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 막말로 네 신우가 제대로 잘 살아야 너도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랑 살 때 마음 편하지 않겠어? 주변 사람들이 혜정이 너한테 신우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을 때 백수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거 아니니? 이게 다 우리 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네 신우 카페 차려달라고 하는 것도 전부 혜정이 널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 네가 카페를 차려주는 게 맞는 거고.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면 제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의문이었어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제가 가짜로 해준 밍크 코트랑 보석 세트를 봤더니 더욱 눈이 뒤집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일단 예비 시모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일단 아무리 그래도 카페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 좀 해볼게요.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생각은 무슨 생각? 이게 다 너를 위하는 일인데. 생각이 길어지면 괜히 고민만 생기고 머리만 아프다.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결정해서 이야기해줘야 한다.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예비 시모 뜻대로 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만 그렇게 해준 거였어요. 예비 시모랑 신우 약 좀 올리자 싶어서 애타보라고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집안 뻔뻔함은 유전인 건지 예비 남편 놈도 못지 않았죠. 그때 드는 생각이 예비 시모며 예비 남편이며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 뭐가 사기꾼인가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예비 시모에 이어 저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저기 내가 이런 고민을 말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자기 돈 좀 가지고 있어? 여윳돈 있으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건 어때? 이번에 새로운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했는데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투자받기 아까워서 그래. 자기가 우리 회사 투자만 해주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고. 내가 자기 부자로 만들어줄게. 매일 돈, 돈, 돈! 그놈의 돈 이야기! 자기도 그렇고 자기네 식구들도 그렇고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런 의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자기랑 자기네 식구들 내 돈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랑 나랑 결혼하는 거 이용해서 내 재산 노리고 뜯어낼 생각인 거 아니냐고. 자기 나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 맞아? 설마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자기 돈 때문에 결혼을 해? 자기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부자 만들어주려고 그랬지. 막말로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같이 돈 벌면 좋은 거잖아. 나는 자기 생각해서 전부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분 나빠할 줄 정말 몰랐어. 알겠어. 앞으로 자기한테 사업 투자하라느니 하면서 사업 이야기는 절대 안 꺼낼게. 그러면 되는 거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야. 나도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 어머니도 만나면 나한테 혼수 이야기에 아가씨 카페 차려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자기도 나 만나서 갑자기 투자하라면서 돈 이야기 하니까 내가 순간 흥분해서 말이 막 나왔던 것 같아. 나도 사과할게. 그리고 자기 회사 사업 투자하는 거 고민 좀 해볼게. 나도 돈 벌면 좋은 거니까. 자기 진짜야? 진짜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돈 준비되면 이야기할게. 알았어. 자기야, 진짜 고마워. 저는 그때 예비 남편에게 일부러 버럭하고 화를 내버렸어요. 물론 나중엔 속아 넘어가주는 척 했지만 본인 양심 좀 찔려보라고 화를 냈던 것이죠. 게다가 그때 예비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증거도 거의 모았고 파혼할 준비도 마친 상태라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낼 사이이니 저도 그동안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 당해왔던 만큼 기분 내키는 대로 해보자 싶었거든요. 어차피 예비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주고 끝낼 생각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줄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었고 저는 그때 제가 당한 만큼 예비 남편 놈을 베껴 먹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통 크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정말로 내 생일 선물로 내가 원하는 건 전부 해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회사 투자하기로 약속까지 해줬는데 내가 자기한테 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거 전부 해줄게. 그러면 나 정말로 갖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받은 명품백인데 그걸로 내 생일 선물 해주라. 뭐라고? 명품백? 자기 원래 명품 같은 거에 관심 없지 않았어? 그런데 왜 갑자기 명품백을 선물로 해달라는 거야? 왜? 내가 명품백 해달라고 하니까 돈 많이 나갈까 봐 싫은 거야? 나는 자기 회사 투자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자기는 그깟 명품백 하나 사주기 싫은 거냐고. 나도 친구들이 남자친구들한테 명품백 선물 받는 거 보고 부러워서 가지고 싶어서 그랬는데 싫으면 말고. 그러면 나도 자기네 회사 투자하기로 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니까.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자기가 원하는 그 명품백
사줄게. 사랑하는 자기가 사달라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다는 그 명품백은 어떤 건데? 얼마 정도에? 아, 그거 얼마 안 하고 내가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당연히 해줄 거지? 솔직히 가방 하나에 600만 원이면 비싼 금액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돈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 예비 남편 놈 혼내주는 데는 똑같이 돈으로 갚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며 만나고 있는 100억 상속녀에겐 명품백에 비싼 옷까지 사주는데 제가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게 큰일은 아니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100억 상속녀에겐 그렇게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면서 저에게 쓰는 돈은 아깝고 크다고 생각했는지 600만 원이나 하는 비싼 명품백을 사달라는 이야기에 예비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명품백을 사주지 않으면 예비 남편 회사에 투자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저에게 가방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자기가 가지고 싶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대신 자기 내가 선물해준 가방 평생 들고 다니기다.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보관할게. 자기야, 생일 선물 진짜 고마워. 저는 정말로 예비 남편에게 6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생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오겠다는 아파트도 이야기 없고 예비 시모 카페에 예비 남편 회사 투자금에 대한 것도 묵묵부답이니 예비 시모가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파혼 준비도 다 되었겠다. 모든 걸 끝낼 생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 식구 모두를 저희 회사 사무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시댁에 찾아가거나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절 보호해 줄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저에게 다짜고짜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그래서 혜정이 너 해온다는 아파트랑 우리 딸 카페 차려준다는 거랑 네 신랑 회사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왜 말만 해놓고 아무런 액션이 없냐고. 우리가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이젠 전부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말이 맞아. 자기 언제까지 우리 기다리게 할 생각인 거야? 그리고 회사 투자금은 나 진짜 급한 거란 말이야. 언니, 저 카페 차려주는 거 확실하죠? 지금 친구들한테도 저 카페 사장 됐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카페 안 차려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제가 언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아,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모두 보자고 한 거였어요. 저 이 결혼 안 하려고요. 저 파혼할게요. 그래서 저 아파트도 아가씨 카페 차려주는 것도 민수 씨 회사 투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자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사업에 투자를 못 하겠다니? 그리고 왜 나랑 갑자기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요즘 우리 회사도 어려워서 자기가 우리 회사 투자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나보고 망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이제 와서 너 그러는 이유가 뭐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못해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네 비유도 맞춰주고 잘해줬지 않니?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긴? 당신들이 숨기면 내가 영원히 모르고 멍청하게 당할 줄 알았어? 자기가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냐고. 지금 100억대 상속녀인지 딸인지 뭔지 만나고 있어서 나 이용해 먹고 뜯어낼 거 뜯어낸 다음에 파혼하고 그 여자한테로 갈아탈 생각하고 있었잖아. 이것들이 어디서 남의 돈 뜯어내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그래서 나 자기한테 투자도 못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아파트도 카페도 그 어떤 것도 해줄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들이랑은 영원히 끝이라고. 100억 상속녀라니, 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자기 두고 바람을 피워? 나 이래봬도 자기만 하는 순정남이라고? 나 절대 자기 두고 바람 피운 적 없어. 내가 자기 두고 바람을 피웠으면 사람이 아니고 개다, 개. 나는 결백하단 말이야. 그래, 우리 아들이 왜 너를 두고 바람을 피우겠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구나. 우리는 너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 의심하고 정말이지 실망이다. 실망? 나는 당신들한테 실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거든. 그리고 자기가 놔두고 정말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거나 보거나 말해.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 놈이 100억 상속녀랑 바람 피운 사진과 증거 자료들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받은 예비 남편 놈과 100억 상속녀가 바람을 피운 증거들이었죠.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알긴. 네가 그렇게 바람 피우는 걸 티를 내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니? 그리고 네 동생이랑 우연히 우리 회사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내가 밥값 내주려고 말 시키려고 했는데 나 나간 줄 알고 내 뒤에서 흉보면서 전부 다 말하더라. 나보고 무슨 올케냐면서 호구라고 짓거리고 네 엄마가 나 돈만 뜯어내고 너랑 파혼시키기로 했다고 하던데? 너 이미 100억대 돈 많은 상속녀 만나고 있다고 떠벌리면서 말이야.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너 놔두고 바람 피우면 개라고 했냐? 너가 사람이 아니고 개인 걸 알고 있나 보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여기서 영원히 끝이라고. 안 된다. 이제 와서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 딸 카페 차려주기로 한 건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아들 회사 네가 돈 투자하기로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네가 우리 딸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미리 내 돈으로 빚까지 져서 가게 보증금까지 내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다. 이보세요, 아줌마. 양심 좀 있으세요. 아줌마 아들이 결혼할 놔두고 돈 많은 집 여자랑 바람 피우다가 끝내는 마당에 지금 어디서 아줌마 딸 카페랑 아들 투자금 타령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아줌마 딸 카페 차려주는 것도 내가 생각해 본다고 했지. 언제 진짜로 차려준다고 했다고 헛소리야. 아줌마가 멋대로 계약하고 와서 지금 나한테 통보하는 거잖아. 어차피 나랑 끝낼 생각이었으면서 나 이용해서 베껴 먹으려던 인간들이 지금 어디서 큰 소리냐고. 이 파렴치한 사기꾼의 악마 같은 것들 같으니라고. 뭐 사기꾼? 이게 이제 끝이라고 이제 막말을 하네? 우리 아들 회사 투자해주기로 약속했으면서 해주지도 않고 우리 딸 가게 차려준다고 해놓고 안 차려주고 내 돈까지 보증금으로 털어먹게 한 네가 사기꾼이지. 그래서 이제 와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너 베껴먹으면서 돈 많은 다른 여자로 갈아타려고 했다는 사실 알았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네가 준 밍크코트랑 보석 반지 세트 못 돌려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 속여서 빚쟁이 만들어서 우리 딸 카페 차리게 만든 대가다.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우리가 겁먹을 줄 아냐? 너도 아다시피 우리 아들 100억대 상속녀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카페 차리는 돈도 100억대 상속녀인 새 예비 며느리한테 달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어때? 약오르지? 아주 배 아파 죽겠지? 약오르긴요, 아줌마. 진짜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세상을 모르긴 뭘 몰라. 모르는 건 너겠지. 아줌마, 아줌마가 말하는 그 100억 상속녀 정말로 100억 상속녀인지 확인해 봤어요? 아줌마 예비 새 며느리 100억 상속녀도 아니고 정과 육법 결혼 사기 전문 사기꾼이라고. 뭐야? 이게 어디서 찾아가 퐁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100억 상속녀인 우리 부자 예비 며느리가 사기꾼인데? 네가 확인이라도 해봤어? 확인?
내 친구가 4년 전에 돈 많은 집에 착하고 좋은 여자 만났다고 해서 결혼하려다가 결혼 사기당해서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아줌마 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100억 상속녀였어. 그때는 50억 상속녀라고 속이더니 이번에는 100억 상속녀가 되어버렸네. 내 말이 정 의심나면 아줌마가 제대로 조사해보시든지. 그때였습니다. 예비 남편이 사색이던 얼굴로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쩌면 좋아. 주연이가 집에 사업하는데 돈 급하다고 잠깐이면 된다고 해서 내가 은행 대출에 결제 대금으로 써야 할 돈까지 전부 빌려줬는데 지금 내 전화 안 받아. 엄마가 걱정할까 봐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주연이가 내가 돈 빌려준 다음부터 내 전화도 잘 안 받고 피하더니 사실 며칠 전부터 아예 내 문자랑 전화 씻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나한테 주연이가 문자가 왔는데 본인 100억 상속녀도 아니고 내가 준 돈으로 해외로 가서 편하게 먹고 살 생각이라면서 본인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래. 지금 비행기 타기 전에 연락하는 거라면서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본인 잡지 못할 거라고 말이야. 엄마,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은행 대출금이랑 거래처에 결제대금 못 갚으면 내 회사 진짜 어려워질지도 몰라. 이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정리해도 감당 못할 수 있다고. 이러다가 우리 회사 몇 달 못 버티다가 진짜 망할지도 몰라. 뭐라고? 그러면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혜정이 말대로 그게 진짜로 사기꾼이었다는 거야? 엄마, 그럼 나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카페는 물 건너간 거야? 나 카페 사장 못 되는 거냐고! 아유, 이 미친 거사. 지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깟 카페가 문제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혜정이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자. 지금 여기서 우리 살려줄 사람 혜정이밖에 없다고. 아들, 어서 혜정이한테 빌어. 다시 결혼하자고 하라고. 그래야 어떻게든 혜정이 돈 받아서 네 회사 급한 불도 끄고 그래야 안 망하고 우리가 살지. 예비 시모 말에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와 신우까지 전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자기가 나랑 파혼하면 내 인생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자기가 나 이번에 딱 한 번만 봐주면 앞으로는 절대로 바람도 안 피우고 오롯이 자기만 보면서 평생 충성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진짜 정말로 망하게 생겼어. 그래, 정아. 내가 너한테 심하게 굴었지? 우리 딸 카페 차려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아들 은행 대출금이랑 회사 결제 대금만 어떻게 네가 해결해줘서 살려만 다오. 제발 마음 돌려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 우리가 없이 살다가 아들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만져보니까 잠깐 눈이 뒤집혀서 괜히 욕심이 더 생겨서 그랬던 것 같아. 아줌마는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요? 나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갈아타려다가 사기당한 놈을 내가 그동안 힘들게 번 돈으로 도와주게? 나 이미 아줌마 아들한테 있는 정, 없는 정 전부 떨어진 지 오래거든? 나 아줌마 아들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줌마,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줌마 아들이랑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돈 많은 여자로 갈아탄다고 나보고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봤었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파혼하면 파혼 위자료 줘야 하거든. 결혼은 안 했어도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대가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그만큼 위자료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알고 있나? 그리고 아줌마가 말한 대로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 입은 모피코트랑 보석 세트 나한테 안 돌려줘도 돼. 그거 전부 싸구려 가짜라서 어디 팔 데도 없을 테고. 그거 자랑하고 다녔다가는 아줌마랑 아줌마 딸 창피만 당할 테니까 나 호구 만들려고 하더니 니들이 사기꾼한테 당해서 호구되고 아주 쌤통이다 이 그지 같은 사기꾼들아. 나 이용해 먹으려다가 니들이 이용당하니까 어떠냐? 당신들 모두 내 인생에서 빠이빠이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랑 시댁 식구 전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저한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죠. 그 후 저는 정말로 속 시원하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제가 예비 남편과 파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의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 회사가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100억 상속료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속아서 회사 결제 대금까지 쓴 것이 큰 타격이었지만 그 뒤가 더 큰 문제였더라고요. 예비 남편 회사가 다이어트 제품 팔면서 성분을 속여서 팔았던 거예요. 살도 많이 안 빠지는데 여러 유명한 인플루언서랑 사람들을 동원해서 과장 광고와 홍보를 해서 제품을 속여서 판매를 했던 것이죠. 인플루언서들도 예비 남편 회사 말만 믿고 속아서 광고를 해주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 회사 제품을 산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걸어서 배상까지 해주고 나면 아마도 집안 자체가 폭삭 망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며 시댁 식구 모두 저를 속이며 제 재산까지 노리고 악하게 굴더니 그 벌을 배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예비 남편은 감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도 신혼카페 보증금만 내고 가게를 차리지 못하게 돼서 위약금 때문에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빚쟁이만 되었고요. 그래서 집이 제대로 망한 것인지 어느 날 예비 시모와 신우가 정말 누가 봐도 거짓골이 되어 저희 아파트 앞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퇴근하는 제 차를 막고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던 거죠. 혜정아, 우리 좀 살려다오. 우리 집도 망해서 갈 곳도 없고 해서 나랑 네 신우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돈도 없어서 매일 고시원에서 공짜로 주는 라면이랑 김치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그리고 민수도 너한테 했던 짓들 많이 반성하고 있다. 나랑 네 신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제발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나 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다오. 맞아요, 언니. 저희가 언니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전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랑 정 다시 시작하기 싫으면 언니네 회사에 일자리라도 저 주면 안 돼요? 제가 경력도 없이 이 나이까지 막 살아서 그런지 아무리 회사에 들여가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신히 편의점 알바하고 있다고요.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 모습에 저는 바로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잡상인 둘이 들어가지 못하게 제 앞을 막고 있으니 쫓아내달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비원분들이 나타났고 예비 시모와 신우를 쫓아내버렸죠. 그 와중에도 예비 시모와 신우는 울면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외쳤고요. 부디 앞으로는 남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과 파혼 후 제 인생을 잘 꾸리면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준비한 새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해서 점점 더 사업이 확장되어 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게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명품백은 팔아버렸습니다. 원래 가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예비 남편 놈을 혼내주자 싶어서 사달라고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명품백을 판 돈과 제 돈을 합쳐서 결식아동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었죠. 돈은 좋은 곳에 쓰일 때가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니까요. 모두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